안녕하세요, 스텔라소라 정보전달자 마코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나온 신캐인 샤통 뽑기에 성공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천장치고 눈물 흘리면서 데려왔는데요. 샤통 외에도 저번에 올린 영상 이후로 많은 캐릭터들이 출시되면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속성 빌드들이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한 빌드들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속성 빌드마다 각 캐릭터별 배지나 스킬에 대한 내용도 넣어놓았으니 더 편하고 즐겁게 스텔라소라를 즐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텔라소라 전속성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은 후유카의 장기 집권을 드디어 끝마친 불속성의 샤통 스킬 빌드입니다. 기존 궁극기 빌드를 주로 사용하던 후유카와는 다르게 스킬 빌드를 주로 사용하는 샤통이 이번 연합토벌의 스킬 피해 증가 버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뽐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연합토벌 외에 다수의 적이 등장하는 혼돈의 아레나, 재앙의 전선 등에서도 후유카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미 후유카를 모두 육성해 놓으셨더라도 샤통 스킬 빌드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불속성 캐릭터별 스킬 레벨의 우선도와 배지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선 메인 캐릭터인 샤통의 스킬은 메인 스킬을 최우선, 이후 일반 공격, 필살기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통의 배지는 잠재력 행운의 총알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70레벨 배지의 치명타율과 속성 관통을 챙겨주시고, 80레벨 배지에서는 메인 스킬 레벨업, 치명타율, 속성 관통 순서대로 집어주신 후 마지막으로 90레벨 배지는 암흑낙인, 행운의 총알 레벨업 옵션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속성의 밸런스 캐릭터 라루 이격의 스킬은 지원 스킬 레벨과 필살기 레벨을 올려주시면 되지만 스킬 육성의 필요성이 낮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올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배지는 잠재력 장난감 군단의 효과를 자주 받기 위해서 70레벨, 80레벨 배지 둘 다 지원 SP 획득 효율만 가져가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90레벨 배지에서는 축제 재개, 장난감 군단 레벨업 옵션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불속성의 마지막 캐릭터 플로라입니다. 플로라의 스킬은 간단하게 지원 스킬만 레벨업 해주시고, 배지는 라루 이격과 비슷하게 궁극기를 자주 사용하기 위해 70레벨 배지의 지원 SP 획득 효율, 80레벨 배지는 지원 스킬 레벨업과 지원 SP 획득 효율을 챙겨주시고, 90레벨 배지에서는 복성 검증, 숨 막히는 불꽃 레벨업 옵션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 어둠 속성의 필엔 스킬 빌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빌드와의 차이점은 반주년 기념 한정 캐릭터인 오토와의 추가로 굉장히 좋은 서포팅 잠재력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둠 속성 빌드 자체가 꽤나 강해졌습니다. 이전 어둠 속성 빌드는 연합토벌이나 혼돈의 아레나 등 메인 콘텐츠에서 줄곧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는 어느 콘텐츠에서든 쓰기 좋은 고성능 덱이 되어서 아직 어둠 속성 빌드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록을 만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필엔 스킬 빌드는 오토하나 코제트 등이 가진 서포팅 잠재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에 따라 데미지 차이가 크게 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며 기록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둠 속성 캐릭터별 스킬 레벨의 우선도와 배지 효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성 빌드의 메인 캐릭터이자 딜러인 필엔의 스킬은 딜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메인 스킬을 우선적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꽤 높은 서브 딜을 뽑아내는 필살기, 마지막으로 일반 공격 스킬을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필살기부터 10레벨을 찍고 일반 공격의 레벨을 올려주시기보다는 재화에 맞게 골고루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엔의 70레벨 배지 옵션은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 80레벨 배지는 메인 스킬 레벨업과 속성 관통, 또 가능하시다면 필살기 레벨업과 치명타율도 같이 가져가 주시고, 90레벨 배지는 스킬 데미지를 크게 올려주는 고위험 리스크 레벨 증가와 결정된 선택, 추격 명령 레벨 증가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캐릭터는 오토아로, 오토의 스킬은 간단하게 지원 스킬만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육성 재화가 넉넉하시다면 궁극기의 레벨을 올리셔도 됩니다. 오토의 배지는 70레벨의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 80레벨 배지에서는 속성 관통, 지원 스킬 레벨업, 치명타율을 순서대로 집어주시고, 90레벨 배지는 소멸의 낮은 울림, 시린 빗줄기의 침투, 어둠의 잠식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둠 속성 빌드의 마지막 캐릭터 코제트의 스킬은 지원 스킬만 레벨업 해주시면 되고, 배지는 70레벨도 80레벨도 어둠의 화염 효과를 자주 받기 위해 지원 SP 획득 효율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면 되는데, 80레벨 배지에서는 지원 스킬 레벨업 옵션도 가져가 주시고, 90레벨 배지는 어둠, 여희와 어둠의 화염 스킬 레벨업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은 바람 속성의 레이스 나츠카 빌드입니다. 레이스가 출시되기 전에는 바람 속성 딜러인 나노하의 성능이 좋지 못해서 나츠카 홀로 덱을 캐리하는 빌드였는데요. 하지만 레이스가 출시된 지금은 딜량을 둘이서 분담하는 2인 딜러 느낌의 빌드로 변했습니다.
바람 속성 빌드의 단점으로는 메인 딜러가 2명이라 배지 육성이 조금 힘들고 별의 탑을 오를 때 나치카에게 많은 잠재력을 몰아주어야 해서 기록을 만드는 난이도가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빌드를 한번 완성해 놓으면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아직 육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바람 속성 캐릭터별 스킬 레벨의 우선도와 배지 옵션을 알아보자면 레이스 나치카 빌드의 첫 번째 메인 딜러 레이스의 스킬은 메인 스킬, 일반 공격, 필살기 순서대로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지는 70레벨, 80레벨 배지 둘 다 속성 관통과 치명 타율을 우선적으로 집어주시되 80레벨 배지에서는 메인 스킬 레벨업 옵션도 겸사겸사 챙겨두면 좋고 90레벨 배지는 드높은 기계, 강풍의 자태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인 딜러인 나치카인데요. 나치카의 스킬은 지원 스킬을 최우선적으로 올려주시되 재화가 남는다면 필살기 레벨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지는 레이스와 같이 70렙, 80렙 배지 둘 다 속성 관통과 치명 타율을 챙기고 80레벨 배지에서는 지원 스킬 레벨업 옵션도 함께 가져가 주신 다음 90레벨 배지는 전능한 지도자, 자가 업그레이드, 꽃의 바다 침식 등을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속성의 마지막 캐릭터인 안즈는 대부분의 서포터 캐릭터와 같이 지원 스킬만 레벨업 해주시고 배지 또한 지원 SP 획득 Q를 주로 집어주시면 되지만 80레벨 배지에서는 지원 스킬 레벨업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90레벨 배지에는 파멸의 질풍, 숲속 공주의 은총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은 빛 속성의 시야 기본 공격 빌드입니다. 출시 초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상을 떨시던 빌드였지만 빛 속성 신캐 호타루의 아쉬운 성능, 연합토벌에서 빠진 기본 공격 접대, 상식을 벗어나는 강캐들의 출시로 이제는 약한 속성이 되어버린 비운의 빌드인데요. 자신이 빛 속성 덱에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연합토벌 접대 속성에 속하는 다른 속성 빌드에 파츠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육성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해드렸듯이 시야 기본 공격 빌드는 평타 캔슬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자신이 시야 돌파수가 높다면 필살기 데미지를 높여주는 공허의 파도 잠재력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빛 속성의 캐릭터별 스킬 레벨 우선도와 배치 효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캐릭터 빛 속성 빌드의 메인 캐릭터 시야입니다. 먼저 스킬 레벨은 평타가 시야의 딜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 공격을 우선 레벨업 해주신 다음 메인 스킬을 레벨업 해주시면 되고 시야 돌파수가 높으신 분들은 필살기도 꽤나 높은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살기 레벨도 조금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배지는 대부분의 딜러와 마찬가지로 70레벨의 속성 관통과 치명 타율 옵션을 80레벨 배지에는 일반 공격 레벨업도 추가해서 집어주시고 90레벨 배지는 설경 돌파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만일 90레벨 배지에 다른 옵션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설원의 제압이나 흰눈의 폭발 등을 추가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빛 속성 밸런스 캐릭터 호타루로 스킬앤 지원 스킬 레벨 먼저 올리신 다음에 필살기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지는 70레벨의 속성 관통과 치명 타율, 일반 공격 피해를, 80레벨에는 지원 스킬 레벨업과 속성 관통이 우선, 나머지는 치명 타율, 일반 공격 피해를 적절히 집어주시고 90레벨의 순결의 영역과 빛을 머금은 칼날, 대검의 잔상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틸리아의 스킬 레벨은 지원 스킬만 올려주시면 되고 배지는 필살기 사용 시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기사의 맹세, 전이 고양 잠재력의 효과를 자주 받기 위해 70레벨 배지의 지원 SP 획득 효율 증가, 80레벨 배지에서는 지원 스킬 레벨업과 SP 획득 효율을 함께 챙겨주시면 됩니다. 90레벨 배지는 강적 제압을 우선해서 집어주시고 특수 스킬 에너지 증폭, 기사의 신성한 표식 등을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속성, 물 속성의 치토세 기본 공격 빌드입니다. 원래 치토세 기본 공격 빌드는 여러 속성의 빌드 중에서 성능이 초하위권이었는데요. 하지만 치토세가 잠수한 버프를 받고 난 이후 성능이 꽤나 좋아져서 육성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연합토벌과 아레나 모두 쓰기 좋은 괜찮은 빌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빌드처럼 밸런스 캐릭터로 토나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프리지아의 시간 역행 잠재력을 통해 치토세의 초고점을 보는 빌드도 있는데요. 다만 애초에 시간 역행 잠재력의 발동이 확률로 정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 역행 잠재력 레벨 증가 배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 상태에 맞게 취향껏 빌드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테레사나 나즈나를 메인으로 보내고 프리지아를 딜러로 채용하는 빌드들도 있었는데요. 프리지아가 너프 먹으면서 연합토벌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물속성의 캐릭터별 스킬 레벨 우선도와 배치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속성 빌드의 메인 딜러인 치토세의 스킬은 다른 딜러보다 훨씬 간단하게 일반 공격 레벨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지는 다른 딜러들과 비슷하게 70레벨 배지의 속성 관통과 치명 타율,
80레벨 배지에도 똑같이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을 집어주시되 추가로 일반 공격 레벨업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고 90레벨 배지는 환상비늘, 그림자 낙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물속성 빌드의 두 번째 캐릭터인 토나. 토나의 스킬은 지원 스킬 먼저 레벨업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필살기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나는 서포팅보다는 서브딜에 더 치중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70레벨 배지는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을, 80레벨 배지는 속성 관통, 지원 스킬 레벨업, 치명타율을 순서대로 챙겨주시고 90레벨 배지에서는 화살의 추격과 설이 맺힌 화살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성 빌드의 서포터 캐릭터인 테레사의 스킬은 지원 스킬의 레벨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테레사는 필살기를 많이 돌릴 필요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70레벨 배지는 패스, 80레벨 배지는 지원 스킬 레벨업 집어주시고 90레벨 배지에서 내가 강화해줄게, 반창고 수집가 등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나 대신 프리지아를 사용하실 분들은 스킬 레벨을 지원 스킬, 필살기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되지만 어차피 프리지아는 시간 역행 버프 원툴이니 굳이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딱히 신경 쓰실 것 없이 그냥 90레벨 배지에 시간 역행 레벨 증가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속성은 땅 속성의 스파클 스킬 빌드입니다. 원래 땅 속성 빌드는 스파클을 사용하기보다 먼저 육성해 놓았던 그레이 표식 빌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던 분들이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합토벌에서 표식 피해를 80%나 깎는 디버프로 인해 그레이 표식 빌드를 아예 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스파클 스킬 빌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스파클의 성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제대로 육성해주신다면 꽤 좋은 성능을 내는 빌드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땅 속성의 캐릭터별 스킬 레벨 우선도와 배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캐릭터는 땅 속성 빌드의 메인 캐릭터 스파클입니다. 스파클의 스킬은 간단하게 메인 스킬 하나만 레벨업 해주시면 되고 배지는 70레벨의 땅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 80레벨에는 메인 스킬 레벨업, 땅 속성 관통, 치명타율 옵션을, 90레벨에는 부유 궤도 사격, 톱니바퀴의 맞물림, 집중 포격의 끝맛 레벨업 등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땅 속성의 서포터 캐릭터 나즈나입니다. 나즈나의 스킬은 지원 스킬 레벨을 먼저 올려주시고 이후 필살기 스킬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지는 터보카트와 개구쟁이 총집합 잠재력의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70레벨 배지는 지원 SP 획득 효율 증가를, 80레벨도 지원 SP 획득 효율 증가와 지원 스킬 레벨업을 집어주시고 90레벨 배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터보카트, 연속 서프라이즈 레벨업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땅 속성 빌드의 마지막 캐릭터 새해 크르니스입니다. 새해 크르니스의 스킬 레벨은 지원 스킬의 레벨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배지는 밸런스 캐릭터인 만큼 땅 속성 관통과 치명타율 옵션을 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70레벨 배지는 땅 속성 관통, 치명타율, 80레벨 배지는 지원 스킬 레벨업, 땅 속성 관통, 치명타율 옵션을 주로 집어주시고 90레벨에는 질병의 형상화, 방안 가득한 향기, 은총의 전향 레벨업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텔라 소라 전속성 가이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별 배지와 스킬 등을 같이 다루다 보니 영상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이로 인해서 좋은 기록을 만들고 덱 육성이나 재화 분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부족한 점이나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스텔라 소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